제 한국시 212, 읽기 212번은 최호기 시인의 못과 끈입니다. 최호기 시인의 시집 최근에 나온 머리에 곡과 철도를 쓰고 에서 8편을 읽고 있습니다. 최호기 시인의 시세계, 이 시집의 시세계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중에 이제 세 번째 시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못과 끈, 최호기. 한 하나가 여타의 것과 확연히 구분된다. 이 복도에서, 이 방에서 옥살에 파고든 죽음이 묻은 끈. 한 하나의 못이 여타의 못과 구분된다. 기능의 못과 달리 못 자체가 불룩 튀어나온 나무 가구. 나무는 찢어지고 못은 악쓰듯 말한다. 말은 들리지 않고 보이는 대로다. 못은 가구를 비집고 파고들지만 가구 나무는 무심하다. 끈은 모수에 빛나는 신체에 악착같이 매달리지만 옷과 끈 사이는 텅 비어 있다. 텅 빈 공허의 무게가 애끈게 끈을 어, 잡아당긴다. 공, 순야타의 발끝 A가 바닥에 닿을 듯 말 듯 떠 있다. 순야타의 머리 S는 터질 듯한 피로 부풀어 오르고 공, 수냐타의 목 유에 끈이 살을 파고 살을 뚫는다. 죽음이 없는 공이지만 죽음은 무심한 끈, 나무, 못 사이에 공, 잔인함 있습니다. 이 시의 중요성은 이게 지금 나중에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할 텐데 이 시의 중요성은 그 핵심 자료들은 설명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먼저 하자면 최후기 시인이 비존재와의 공존이라는 미래 세계, 탈근대 세계를 설명을 하면서 그걸 목표로 삼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비존재의 존재, 비인간 존재와의 공존이라는 미래를 아, 비인간 존재와의 공존이란 이게 이제 단순한 게 아니고 이 비인간 존재의 공존이라는 게 최후기 시인이 생각하는 여기 시인이 에, 에, 생각하는 인류의 미래상일 텐데 그죠? 그래서 근데 그거를 그 미래상을 그 팔근대 공동체를 시적 상상력으로 우리 힘으로 개척해 나가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게 이 시집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의지를 발휘하는 게 보이는 게 이 시집일 텐데 이 시집일 텐데 인데 그거를 가려면 시적 상상력의 힘으로 가긴 가는데 그러면 어떤 사상을 근거로 갈 거냐가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 사상이 무언지가 이 시집에 이 시에 뚜렷하게 드러나 있어서 요게 이제 지금 두 편의 앞에 읽은 거는 이제 최호 귀신이 앞으로 이렇게 가고 싶다. 시로 그 비인간 존재와의 공존이라는 요게 이제 탈근대 공동체에 근데 그 왜 탈근대 공동체라고 말하냐면 이게 자크 데리다의 다가올 민주주의, 디모크라시, 수컴이라고 말할 때 어, 어, 다가올 민주주의라는 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는 타자와의 공존, 페미니즘이나 뭐 생태나 이런 그지? 그러니까 이게 자크 데리다의 이론이 페미니즘에 영향을 많이 줬죠. 또 생태에도 영향을 많이 줬죠.
또는 무슨 소수민족 또는 또 소수성애자, 애자 등 타자의 타자의 세계관을 포괄하는 포용하는 그런 탈근대 공동체 그 다가올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탈근대 공동체를 개척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이 시집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사상이 뭐냐? 그 사상에서도 아주 최욱의 시는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아까 위에서 봤던 수냐타라는 단어. 이게 뭐예요? 공이죠, 공. 그 얘기는 이따 수냐타에 대해서 뭔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읽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동양 영성사상, 그지? 동양 영성사상, 그지? 동양 영성사상을 그러니까 이 최욱의 시인이 이 데리다를 말하는 것처럼 이 데리다의 사상의 어떤 그 틀을 어, 데리다만 딱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나는 데리다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데리다를 이용하는 거고 다른 사상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런 탈근대 공동체를 시적 상상력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겠다는 거 그리고 그거는 시로 할 수 있다는 거 그거에 내가 동의하는데 또 동의하는 거는 이 동성 사상을 중심으로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한다는 전략을 여기서 선포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고 있다고 이 시가 그죠? 이 시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되게 나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금까지의 근대 담론은 어, 뭐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 뭐 문명 이후 서구 근대화가 그리스 문명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지? 근대 사상을 중심으로 응? 진행되었다면 그게 지금은 이게 현재 이게 현상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이 동양 영성 사상의 영성 사상이 전부는 아니어도 이 서구의 사상 서구의 철학을 포함하면서도 초월하는 현대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필요가 있다는 역사의식이 이게 내가 말하는 역사의식이 히스토리컬 그러니까 T.S. 엘리엇이 35살 이후에는 시인이 되려면 역사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그 역사의식이에요. 역사의식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어요. 네? 공감하지만 문제는 이 이게 더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건 알겠어 그렇지만 이거 진짜로 해오는 적이 없다고 문제는 첫째 동양의 어디도 그러니까 인도는 힌두교죠 또는 티베트 달라이라마 빼놓고는 별로 없죠 중국 일본 을 비롯한 한국 응? 한국의 선불교 대승불교계가 그 대안을 지금 시대의 언어로, 지금 시대의 현대어로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현실이고, 더 웃기는 건 뭐냐면, 현실이고, 이 역사의식을 좀 설명해서 조금 더 나가보면, 1890년부터 1920년까지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서구 유럽의, 영국을 비롯한 서구 유럽의 모더니즘 운동이 근본적으로 뭐였냐면, 근대 문명의 그 결정적인 한계, 결정적인 결함을 그러니까 예술가들이요. 모든 예술 운동이죠. 문학이나 미술이나 이런 예술 운동이
결정적인 결함을 알아내고 알아차리고 음, 포스트 모더니티, 그지? 할근대성, 어? 포스트 모더니티, 할근대성, 포스트 모더니티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그때 이런 예술운동의 결정적인 자극제가 된 것이 아프리카 그 조각 등 미술과 더 중요한 거는 동양, 그지? 에즈라 파운드가 엉터리로 번역한 중국 문명, 그지? 중국 문학에 번역한 제대로 번역한 건 아니에요. 중국 문학에 깃들어 있는 동양 사상이었고 이게 놀랍게도 이게 놀랍게도 그 이후 뭐 이러면 하이데거 뭐 하여튼 서구의 주도적인 탈근대적인 사상가들의 바탕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상의 바탕이라고 볼 수는 없지. 그렇게 주장을 그게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데리다조차 그렇게 물어봤더니 화를 냈어요. 그렇지만 그 바탕에 그 전환에 사상의 전환에 엄청난 자극제가 되었던 것이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1960년대 미국의 히피 히피 운동 등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모더니즘보다는 훨씬 더 그러니까 탈근대 시대의 도래를 지식인 사회가 확신한 어, 포스트 어,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렵고 보이지만 사실 이게 뭐냐면 요새 얘기하는 그 저 팝송 있죠 뭐 로큰롤 뭐 이런 음악들 다 이때 나온 거죠. 뭐 재즈가 보편화된 것도 이때고 그 전부 다 근대 사회에 대한 어떤 반발이란 말이죠. 이 포스트 모던 운동의 추진력은 음, 미국의 경우에는 주로 인도의 구루, 힌두교 구루가 선생님이죠. 구루를 중심으로 음, 사고의 전환이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지금이 2025년이니까 1890년 135년 전부터 서구 사상계가 동양의 영성사상의 지혜를 해서 뭔가 어, 근대 담론에서 벗어날 사상적 지혜를 사상적 전환의 힘을 찾고 있었지만 이 대답은 누가 해야 돼요? 이 동양의 사상계가 문화계가 그 갈 길을 현대어로 이해할 수 있게 아직까지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게 예, 실제의 현실입니다. 어쩌면 이게 어쩌면 이게 기후재앙 겨울이 요새 겨울 같지 않죠? 등의 근대 담론의
위기 앞에서 대처할 새로운 밝은데 담론을 구축하지 못해서 인류의 멸망, 좀 디스토피아적인 이야기가 어, 범람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일지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응? 한국을 비롯한 동양의 문화계가 응? 시적 상상력으로 새로운 세계관을 구축하여 제시할 역사적 과거가 있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합니다. 생각하며 이런 의식을 최욱의 시인도 갖고 있는 듯합니다. 응?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왜 수냐타 이런 불교 용어 공이라는 거죠? 그걸 왜 썼을까? 그런 생각을 할까 봐. 그게 심심해서 쓴 게 아니고 되게 중요한 얘기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내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어요. 이제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이 시가 생각보다 중요하죠? 이 시가 그래서 생각보다 중요해요. 못과 끈, 단 하나가 여타의 것과 확연히 구분된다. 이게 작은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서는 이 방에서 이 복도에서 이 방에서 목살에 파고든 죽음이 묻은 끈, 이 복도 이 방, 이거는 뭐예요? 그냥 평범한 방이에요. 어? 이 복도 이 방, 지금 이 복도 디스잖아요. 디스 corridor, in this room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in this corridor, in this room. 일부러 내가 영어로 표현했는데 여기서 이 방에서 이 복도에서 하고 이에 강조가 붙죠. 강세가 붙는단 말이죠. 그죠? 이에 강세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in this room, in this corridor 하고 요게 강세가 붙는단 말이에요. 여기. 응? In this room, in this corridor. 내가 만약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거예요. 응? In this corridor, in this room 이렇게. 그죠? 물론 요거 앞에 시작했으니까 대문자로 써야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시작을 뭘로 했냐면 이 this로 해요. In this room, in this corridor, in this corridor, in this room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강조가 this에 들어갔단 말이죠. 무슨 소리냐면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실,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이, 응?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이, 지금 이 현실이 뭐예요? 뭔가 단 하나에 의해서 이 현실이라 부르지만 이 현실이 단 하나에 의해서 뭔가 단 하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왜 단 하나에서 구분되다 그랬냐면 사람들은 이 현실 그러면 이복도 이 현실 그러면 그냥 현실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 현실이 단 하나에 의해서 확연히 구분되는 거는 보통 생각하는 받아들이던 음, 현실 그 이 현실 지금의 현실 인식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뭔가 단 하나의 어? 차별점이 있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 게 이게 지금 말한 그거예요. 근데 그거 뭐라고 써 있냐면 뒤에 우선은 독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되게 쉽게 말했어요. 뭐야? 목살에 파고든 죽음이 묻은 끈. 그러니까 이게 뭐야? 자살 장면일 수도 있어요. 그죠? 목살에 파고든 죽음이 묻은 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자살한 사람, 자살자의 원래 자살 생존자라 그러죠. 자살 생존자. 그러니까 생존자가 뭐냐면 자살자의 자살한 사람이 이미 죽었고
자살자를 발견한 또는 관련 있는 가족을 자살생존자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자살한 자의 시선이 아니고 아직은 살아있는 그거예요. 그래서 못과 끈이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오죠. 이제 그냥 못과 끝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못과 끈. 그게 무슨 못이냐고, 무슨 못이고 무슨 끈이냐면, 그게 자살자를 처음 봤을 때 생존자를 찾았어요. 아는 사람이 자살을 했어. 누군가가. 근데 딱 발견했을 때 뭐부터 보이겠어요? 못하고 끈부터 보인다. 못하고 끈부터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 못과 끈은 그 단 하나의 사실 때문에 다른 여타의 못과 끈과는 확연히 구분되죠. 그치? 왜요? 삶 속에 느닷없이 등장한 죽음에 피할 수 없는 현실, 우리 경험 때문에. 트라우마죠, 트라우마. 트라우마. 응? 트라우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지? 그 목살에 파고든 죽음의 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내가 지금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건 예를 들어, 내가 예를 들어 설명했지만, 지금 여기는 우리는 그런 자살 생존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왜 이 말을 썼냐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읽는 최욱일 시인도 그렇고, 이 시인이나 페루소나 화자는 물론 이 시를 읽는 독자도 자살 생존자일 리가 없단 말이죠. 자살 생존자라면 이거 못 읽어요. 너무 끔찍하잖아. 그지? 이거 지금 읽고 있겠냐고. 그지? 트라우마가 폭발을 하겠죠. 그러면 이건 뭐냐고. 단 하나가 여타의 격과 확연히 구분된다. 이 복도에서 이 방에서 목살에 파고든 죽음이 묻은 끈. 이게 누군가 개인적인, 그러니까 즉 개인적인 경험의 기록이 아니라 이 기록이 아니라는 게 확실하다. 일리가 없어요. 그럼 누구하고 이름이 나왔을 거냐? 그치?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거는 다시 말하자면 모두의 경험이기 때문에 이 시로 이 해석해요. 모두의 경험이에요. 그러면 좀 다른 문제죠. 이게 개인의 경험이라고 안 하면 이건 뭘 쓰냐면 모두의 경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최욱의 시인이나 페르소나 화자나 이 시를 읽는 독자의 경험이고. 이게 무슨 그런 경험이냐고 내가 어디 내가 지금 자살하고 있냐고. 그지? 이건 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불교기를 그걸 읽은 거예요. 이게 불교의 세계관이에요. 불교계의 세계관. 즉 뭐예요? 고해죠, 고해. 고통의 바다. 고통의 바다. 를 살고 있다는 사상이라는 거. 종교 사상이라는 거. 그죠? 물론 기독교에서도 원죄를 말하죠. 원죄. 그리스도교의 원죄처럼 오리지널 신이죠. 응? 그러니까 뭐 에덴 동산의 선악과 뭐 그러잖아요. 그지? 처럼 피할 수 없는 응? 무슨 피할 수 없는 뭐가 있어요? 수구름이 모탈이라고 그러죠. 모탈. 우리는 모탈이 수구름명을 말하는 걸수 있어요. 응? 그런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참고자료 일을 내가 해놓은 거야. 이거 불교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다 금방 알 수 있는데 보시면 아까 얘기한 불설비유경의 안수정등이라는 노자에도 나와 있는 건데 그
요거예요. 그림 보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요거예요. 있어. 너무 많이 올라. 요거 천천히 내려가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바깥에서 코끼리가 막 쫓아와요. 그래서 코끼리가 쫓아오니까 도망치다가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이 나뭇가지를 그 덩쿨을 막 갈고 밑으로 내려가려고 내려가다 보니까 밑에 뭐가 있어? 밑에 뱀들이 기다리고 독사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죠. 그 내려가면 죽잖아요. 그래서 못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 생쥐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걸 갉아먹고 있어요. 그죠? 나뭇가지고 저 덩굴을 갉아먹고 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거기 벌꿀통이 벌통이 달려 있었는데 벌통에서 꿀이 떨어져요. 그걸 받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뭔지 짐작이 되시죠? 음? 이 호랑이라고 돼요. 이 호랑이죠. 이렇게 매달린 걸로 그림이 나오게 돼요. 독사가 밑에 있고 쥐가 옆에 있고 그죠? 구성은 비슷하죠. 코끼리는 인도고 그지? 호랑이는 동양이니까. 그래서 안수정등이라고 그래요. 응? 등은 등나무고 그죠? 우물이고 정은 우물이고 그죠? 수는 나무고 그죠? 맹수에 쫓겨 낭떠러지에 등나무에 매달리니 등나무가 가지가 이렇게 덩쿨이 있잖아요. 약간 뭐 두껍죠. 그 위에는 흰지와 검은지가 등나무 줄기를 갉아먹고 흰지와 검은지가 뭔지 아시겠죠? 그, 그 이분법적 사고죠. 그다음에 등나무 줄기 아래 물속에는 굶주린 네 마리의 독사들이 먹이가 떨어지길 기다리며 아가리를 벌리고 있네. 음? 이런 것.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안수정동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러니까 지금 현실의 우리의 상황을 설명할 때 볼 때 이 단 하나의 못이 그지? 그 못은 여타의 못과 구분이 되는 거죠. 그지? 여타의 못은 뭐냐? 기능의 못이죠. 기능의 못.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지? 그죠? 근데 그거와 달리 못 자체가 불뚝 튀어나온 나무 가구. 그러니까 이거는 못 자체죠. 그지? 그 못은 원래 옷걸이를 걸다든가 뭐 물건을 걸기 위해서 있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나무는 찢어지고 못은 악쓰듯 말한다. 말은 들리지 않고 보이는 대로다. 여기 참고자료 2로 가보면 다른 시를 하나 이 비슷한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화관이라는 시에서 꽃가지 꺾어 선물로 주고받을 때 이거 이제 꽃가지 꺾고 좋은 얘기 같지만 사실은 자기 친구한테 느닷없이 죽은 얘기가 앞에 있었어요. 꽃가지를 꺾어서 우리가 선물로 주고받잖아요. 꽃가지를 꺾어서 이게 중요해. 그 사람들의 오래 살아남아 있길 바라고는 사실은 꽃 꽂고 화병에 꽂는 거는 그래서 줘서 꽃을 화병에 꽂잖아요. 생존을 잇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연스러운 가장 완벽한 소멸을 목격고자 하는 것. 이게요, 뭔지 아세요? 이게 아이에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뭔지 아세요? 아이에게 가장 완벽한 소멸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뭐든지 개나 고해가 엄청나게 오래 살면 15살, 15년을 살죠. 왜냐하면 걔네들 1년이 5년이니까 15년이면 75세잖아요. 동물도 훨씬 더 빨리 죽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자연스러운 아주 조그만 때 한 살도 왔는데 그때부터 걔가 죽는 것까지 보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 죽는 거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유가 뭐냐?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 사랑의 과정을 다 배우게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꽃을 꺾어서, 그지? 꽃을 선물하잖아요. 그 화병에 꽂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꽃을 선물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유, 결국 쓰레기가 되잖아. 무슨 소리냐면 그 잠깐 이쁘지만 나중에 그게 다 소멸이 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는 꽃 선물이 싫어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지? 그거는 뭐냐면 죽음에 관한 얘기인데 그리고 뭐라고 썼냐면 죽음은 신은 시간을 시간에서 떼어내는 일. 아까 조금 전에 본 기능에 못하고 같죠. 그러니까 삶 속에 삶에만 소속되어 있는 되어 있다면 음? 기능, 펑션이 이 중요하겠지만, 그지? 아, 그죠? 맞아? 살려는 소속되면 기능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게 죽은 운명이라는 걸, 그러니까 삶의 시간에서 그 시간을 떼어낸다면, 낸 존재성, 즉, 삶 이후에 그 삶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뭐야, 초시간의 존재성을 생각해야 한다는, 그건 죽음을 생각해야 하는 일이고, 이 일에 가장 적합한 도구는 시적 상상력이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기 그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 중에 이거 연결이 되죠. 이제 기능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는지 그리고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 신은 뭐 하는 거야? 바로 시간에서 시간을 떼어내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나온 거예요. 응? 하나의 못, 단 하나의 못이 여타 그 못이 그 못이 왜 중요하냐고. 왜 구별해서 일부러 중요하게 여겨야 되냔 말이죠. 그거는 기능의 못과 달리 못 자체를 보는 거죠. 어? 그러니까 뭐든 억울하잖아. 왜 나는 그지? 이런 그래서 어 나무도 그렇고 못에 박혀 있는 나무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무는 찢어지고 무슨 악쓰든 말한다고. 우리는 인간 중심으로 어떤 사람이 거기 죽음이 묻어 있으니까 인간 중심으로 못과 나무를 보지만 거꾸로 못과 나무를 보면 못도 마찬가지죠. 그죠? 나무는 찢어지고 무슨 악쓰든 말하는 거죠. 말은 들리지 않고 보이는 대로. 이때의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이때의 말은 비인간 객체, 응? 옷이나 나무 등 비인간 객체의 악수들, 내용이 예, 인간의 언어가 아니니까 들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적 상상력으로 잘 보이니 이 시가 성립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가 성립하는 거. 그리고 이 시가 성립하는 이유는 그냥 나무나 모체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나무나 못을 어떻게 알아요? 그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시들이 쓰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시예요. 왜냐하면 나무가 찢어지는 건 찢어졌겠죠? 무게가 무거워서 이렇게 갈라지고 찢어졌겠죠. 너무 무거워서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좋은데 나무가 찢어진 건 객관적 묘사니까 뭐 그죠?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 이해가 된다. 근데 이게 문제라고. 못은 악쓰듯 말한다. 이게 문제야. 못이 악쓰듯 말하는 걸 어떻게 아냐고. 그지? 그리고 말이 못이 악쓰듯 말하는 말이 들리지 않고 보인다고 그러는데 그게 정말로 보입니까? 환상 아니에요? 환각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설명이 바로 뒤에 있어요. 못은 가구를 비집고 파고들지만 못은 가구 속에 비집고 파고들어 있죠. 하고 나무는 무심하다는 거야. 그지?
내가 못이 그게 꼭 붙어 있기를 도와주지 않는단 말이죠. 끈은 못의 빛나는 신체에 악착같이 매달리지만, 그죠? 이 못과 끈, 그래서 못과 끈이에요. 이 못과 끈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끈은 못의 빛나는 신체에 악착같이 매달려 있죠. 그죠? 있지만 어떻게 돼요? 못과 끈 사이는 뚫리는 관계가 없다. 텅 비어 있다. 텅 비어 있다. 텅 빈 공허의 무게가 애끈게 끈을 잡아당긴다. 텅 빈 공허의 무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게 뒤에 뭐라고 써냐면 수냐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그 수냐타를 보면 이거예요. 수냐타가 이 산스크리트어로 공, 번역을 엠프티니스라고 하는데 엠프티니스라고 말하기 좀 곤란해요. 그래서 설명을 좀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이런 뭐 이거 다 저 위키피디아는 인터넷에 다 찾을 수 있어요. 쉽게. 그러니까 이때의 공은 이 영어 번역은 좀 불확실해요. 불성실해요. 엠프티니스가 아니에요. 그지? 요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다른 게 없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엠프티니스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엠프티니스는 텅 비고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있음, 그지? 유 한마디로 말하면 유 있다는 거죠. 있음. 의 반대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이라고 말하고 공이라고 말하면서 이게 있음의 반대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어? 그래서 이게 왜 이 개념이 중요하냐면요. 이거를 보통은 emptiness로 번역을 하니까 여기도 그렇게 번역해서 내가 그냥 한번 썼는데 보통 이렇게 써요. 이분 해설 너무 잘해줬는데 이 중간에 약간 중간 여기 하나 중략돼 있는 게 있는데 그렇더라도 김승환 교수의 설명에 대해서 내가 시비를 걸리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건 이제 이 김승환 교수도 몰라서 쓴 건 아닐 거고 아마 이게 일상적인 그 대중들한테 설명해서 이렇게 썼을 텐데 문제가 뭐냐면 이래 갖고요. 불교를 뭐라고 보냐면 허무주의로 보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불교를 허무주의적인 종교라고 니힐리즘의 종교라고 하는 오해를 갖게 하는 번역어란 말이죠. 불교는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나 그리스도교가 응? 뭐예요? 그러니까 신에 복종하는 수동적인 신앙을 어, 목표로 한다면 음, 주로 수행한다면 불교는 불성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부처의 성품이 불성이라고 그러죠. 불성이 있어서 부처의 성품이 있어서 누구나 깨치기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부처가 누구예요? 즉 신이죠 뭐. 그죠? 일단은 즉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다는 능동적인 또는 능동적인 신앙 형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허무주의란 말은 웃기는 얘기죠. 그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라니까. 그래서 이 번역가 틀렸다고. 그죠? 그래서 그 설명이 뒤에 있어요. 이게 내가 김 교수님의 설명에 동의하는 이유가 밑에 설명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공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했어요. 세상의 변화는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다는 연기의 결과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거는 하나가 있으면 그다음에 있고 그다음에 있고 이어진다는 거예요. 어? 연기란 말 불교에서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원인과 결과에 상대적으로 존재할 뿐인 거죠.
지금 있다고 그래서 그냥 언제나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 있던 게 지나가는.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변화하는 현상일 뿐이라면 인간 존재도 역시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요게 중요해요.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어요. 요게 불교의 특징이에요. 공 그랬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공이 웃기란 말이에요. 공이 그러니까 이제 수냐타가 웃기는 말이라고 없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감각과 지각을 가진 인간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사상. 그죠? 이거예요. 이거 불교는. 그 MTG 번역이 잘못됐죠. 할 수 없이 써준 거예요. 내가 썼나? 아, 원래 있었나? 하여튼 공사상은 공허하고 허무하다는 허무주의가 아니고 어? 뭐냐면 공을 직시하여. 그러니까 지금 공을 직시하여 본질을 깨닫고. 그러니까 이 비어 있는 자리를 보면서 그걸 깨달아서 어떡하라? 육시를 해방하여 정면에 니르바나에 이른다는 깨침에 부처가 된다는 철학적 사유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 공이야 허무해 너 끝났어 종치웠어 이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어? 윤회와 업에 얽힌 술에 얽힌 육신을 해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라는 게 도구예요 도구. 나가라주나가 그 공에 대해서 탁월한 개념을 정립했는데 여기 또 엠피니스 번역했죠. 이 번역 다른 거 없어요. 이거 누가 번역해서 제대로 번역하셔서 불교계에서 스타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없어요. 어, 내가 그거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나가르주나 난 불교 전문가, 불교 철학 전문가가 아니에요. 나가르주나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적인 존재고 모든 존재는 영원하지도 실제 이거 둘 다 아닌 거야. 영원하지도 실제하지도 않는 거야. 본질이 어디 있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본질이 없기 때문에 공허하다고 말하는 거죠. 본질이 없으니까 공허하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지? 근데 그게 아니라 존재하는 게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웃기는 게 본질이 없으니까 공허하다고 말하는 건 맞지만 존재하는 건 사실이므로 현실의 존재는 부정되지 않는가. 그래서 뭐라 그러냐? 중도라고 그래.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중도론, 중간. 그지? 그 중도라는 단어가 되게 많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 수냐타라는 개념은 서구에서는 공을 부재,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수냐타 공이라고 명명할 필요 없다. 그지? 그래서 김 교수님도 최 교수님, 김 교수님, 김승환 교수님도 이렇게 설명한다. 그죠? 그래서 그 공이 엠피니스나 한자의 공과 유사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재적 본질이 없이 변하는 현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본질이 없으니까 공이지만 사실은 변하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은 존재한다, 모든 건 존재하지도 않는 걸 동시에 부정하면서 긍정하는 일종의 모순어란 말이야. 이게 중도론이고 이 중도론은 여러분이 잘 아는 색즉시공 공즉시색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금강경과 반야신경, 반야신경이 첫 무자리 공즉시공 색즉시색이죠. 그 유이기도 하고 무이기도 하고 그 소리예요. 그지? 이게 이제 어, 그래서 보통 이 창조론에 기반하고 있는 서구 그리스도교, 이슬람, 유대교 뭐 다 이런 데는 절대된 신에 따라서 하지만 인도 철학을 받은 아시아에서는 전혀 다른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올라가서 다시 보면 그리고 보면요 이거 허무주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지? 못은 가구를 비집고 파고들지만 못은 못대로 가구를 그러니까 못은 그건 못의 기능이니까 어? 못의 못의 현실적인 기능이니까. 그지? 홍션이 가구를 팔아들어간 거잖아. 그지? 이니까 당연히 가구를 비집고 파고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지? 무슨 그래 그거 쿠션은 못이 아니지. 못으로 안 쓰이지. 이제 나무 가구는 또 무심하죠. 근데 끈하고 못하고의 관계는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끈이 못에 빛나는 신체에 악착같이 신체란 말은 그 사실은 끈에 달려 있는 신체를 거꾸로 뒤집어 말한 거죠. 그러니까 끈에게 달려 있는 자살자의 신체가 달려 있다고 본다면 그 빛나는 신체 악착같이 매달리지만 못과 끈 사이에는 텅 비어 있다.
텅빈 공허의 무게가 애 끊게 끈을 잡아당긴다. 이래놓고 그 공이란 단어를 공이죠, 공. 수냐타가 산스크리트어인데 수냐타 여기 에 보세요, 여기 맨 끝에 있죠. 발끝 에이죠. 발끝 에이는 바닥에 달막 말락 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노골적으로 저 목에 목 매달아 죽은 사람을 보여주는 거야. 그다음에 S, S는 수냐타의 머리죠. 는 터질 듯한 피로 부풀어 오르고 살살자 아주 정말 묘사하죠. 그다음에 공, 수냐타의 목, 요거죠, 요거 유. 수냐타의 목에 끈이 살을 꿰뚫는다. 그러니까 사살자 얘기를 보고 싶지 않지만 보게 만들었죠. 그래서 나도 그걸 보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좀 끔찍한 그림이지만. 그래서 그 사형수의 사진을 하나 구했어요. 너무 끔찍한 장면이죠. 그렇지만 그거죠, 수냐타. 응? 충격을 주는 거예요. 왜 충격을 주냐면 보단 말이 중요해요. 뭐예요? 공이지만 하고 공에다가 이 커마가 있죠? 커마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요거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죽음은 없는 공. 이렇게 쓴 거예요. 이지만. 응? 이렇게 쓴 거예요. 요런 말이에요. 요런 말을 요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음은 없느라고 공을 이퀄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파 위에서 충격적인 아주 충격적인 응? 사형수, 교수형 장면이나 그게 더 들충격이죠 자살 장면보다. 예, 자살 장면의 극단적 허무함을 말하는 듯하지만 그건 뭐예요? 그건 일종의 그거예요. 충격요법이었어요. 뭐의 충격요법이에요? 반대말을 하기 위한. 응? 사실은 정반대 사상임을 응? 다시 말해서 죽음 사상이 아니라 어? 정말 생명 사상임을 응? 가지고 어? 말하는 충격적인 충격요법을 시적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응?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죽음은 없는 컴마 공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걸 일부러 따옴표를 그 컴마를 괜히 친 게 아니에요. 죽음은 없는 공, 그죠? 요거 달라요. 죽음은 없는 공이란 말이에요. 그지? 이거를 알고 있어야 뭘 할 수 있어요? 죽음은 무심한. 그러니까 이끈 나무 못은 무심하다고 사이에 공. 그러니까 잔인한 있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죽음이 뭐다? 죽음이 잔인한 없음이 아니라 어? 있음. 그지? 잔인한 없음이 아니라 잔인한 있습니다. 반어법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뭐 끔찍한 얘기로 말하려는 게 아니라 죽음을 뚫고 신이 된, 그죠? 신이 되는 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도까지 한번 쭉 읽겠습니다. 못과 끈, 채우기. 단 하나가 여타의 것과 확연히 구분된다. 이 복도에서, 이 방에서, 목살에 파고든 죽음이 묻은 끈. 단 하나의 못이 여타의 못과 구분된다. 기능의 못과 달리 옷 자체가 불룩 튀어나온 나무 가구. 나무는 찢어지고 못은 악쓰듯 말한다. 말은 들리지 않고 보이는 대로다. 못은 가구를 비집고 파고들지만 가구 나무는 무심하다. 끈은 못의 빛나는 신체에 악착같이 매달리지만 못과 끈 사이는 텅 비어 있다. 텅 빈 공허의 무게가 애 끊게
끈을 잡아당긴다. 공. 수냐타의 발끝 아가 바닥에 다을락 말락 떠 있다. 수냐타의 머리 S는 터질 듯한 피로 부풀어 오르고 공. 수냐타의 목 유에 끈이 살을 뚫는다. 죽음은 없는 공이지만 죽음은 무심한 끈 나무 못 사이에 공 잔인한 있습니다.